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어 브러쉬 모델 종슬립에 대해서 컨셉부터 비선형 구간 모델링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타이어 브러쉬 모델을 잘 표현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브러쉬 모델을 구성하는 각각의 브리슬은 서로 같은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다. 2번 브러쉬 모델을 구성하는 각각의 브리슬은 서로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타이어를 반경 방향에 대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면 타이어 트레드는 왼쪽 그림의 사각형 모양이 되고 노면 접촉 부분은 녹색 원의 내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들 각각의 사각형은 브러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브러쉬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눠진 각각의 브러쉬를 브리슬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중간이 끊겨있는 브러쉬 모양으로 나타내었으나 사실 타이어 브러쉬 모델은 중간에 끊김이 없고 직사각형으로 가정한 노면 접촉면의 단위 길이를 갖는 브리슬의 연속체 모델입니다. 브리슬은 전체 브러쉬 중 해당 부분의 물리적 성질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타이어 해석 모델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각 브리슬은 전체 면적의 단위 길이당 물리량을 나타냅니다. 이들 브리슬은 횡방향뿐만 아니라 종방향 및 이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임의의 방향에 대한 타이어의 접촉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성질을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의 단위 길이당 전호력, 횡력 혹은 이들의 합력 등을 브리슬의 변형선도를 통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힘이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형선도를 노면 접촉면의 길이에 따라 적분을 해야 합니다. 브러쉬 모델은 노면 접촉면에서의 타이어 거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편한 모델입니다. 종슬립 해석을 위한 브러쉬 모델을 만드는 전체적인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브러쉬 모델의 종슬립은 제동과 가속 시 유사한 해석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제동의 종슬립을 위주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동 시 타이어에서 종슬립 카파 T가 발생을 하고 노면 접촉면 시작점에서 슬라이딩이 시작되는 점까지 X축을 따라 발생하는 노면 접촉면의 앞부분 브리슬의 변형량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슬라이딩이 시작하는 전부터 노면 접촉면의 끝점까지는 비선형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면 접촉면의 시작점에서 슬라이딩 시작점까지의 밀착 구간 브러쉬는 선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어지는 슬라이딩 구간의 브러쉬는 비선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브러쉬 모델 해석의 전체적인 순서는 선형 구간과 비선형 구간에 대해 따로따로 계산식을 수립하고 슬라이딩 시작점을 구한 다음에 구간별 적분값을 따로따로 구하고 이들 적분 결과를 모두 합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차례차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브러쉬 모델의 선형 구간에서의 해석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선형으로 변형되는 밀착 구간에서는 타이어 변형량은 슬라이딩이 없이 종슬립, 카파 T에 따라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선적으로 증가합니다. 브러쉬 모델에서는 브리슬 바닥, 즉 브리슬 베이스는 타이어 측에 붙어 있고 X축을 따라 브리슬 간의 상대 변이가 없으나 노면과 접촉하는 브리슬 끝, 브리슬 헤드는 X축과 평행으로 상대 변이가 발생하고 브리슬이 선형적으로 변형이 됩니다. 각 브리슬의 강성을 CPX라고 정의를 하면 브리슬의 제동력 방정식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밀착 구간의 제동력을 구하는 순서는 종슬립 카파 T에 따른 브리슬의 변이 형상을 확인을 하고 브리슬의 강성 CPX를 계산한 다음 브리슬의 제동력 방정식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선형 구간에서 브러쉬 모델을 해석하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종축을 기준으로 타이어 노면 접촉면의 단위 길이당 수직력을 QZ라고 정의를 하고 QZ가 종축을 따라 포물선으로 분포한다고
가정을 하면 최대 제동력은 QZ의 마찰계수 뮤를 곱한 값이 됩니다. 브러쉬 모델의 비선형 구간에서 브리슬 바닥, 브리슬 베이스는 X축을 따라 상대 변이가 없으나 노면과 접촉하는 브리슬 끝, 브리슬 헤드에서는 X축과 평행으로 노면 접촉면과 슬라이딩이 발생하면서 최대 제동력 선도에 따라 변형량이 비선형적으로 발생하여 브리슬 사이에 상대 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브리슬에 걸리는 X축 방향의 힘은 수직력의 타이어 마찰 개수를 곱한 값이므로 보라색 구간의 포물선의 적분식을 이용하여 슬라이딩 구간에서 제동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선형 구간에서 브러쉬 모델을 해석하는 순서는 수직력이 종축을 따라 포물선으로 분포한다고 가정을 하고 최대 제동력 선도를 구한 다음 브리슬의 제동력 방정식을 수립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선형 구간과 비선형 구간이 분리되는 슬라이딩 시작점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슬라이딩 시작점에서는 단위 길이당 선형 구간의 제동력과 비선형 구간의 제동력이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슬라이딩 시작점의 X좌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시작점 X좌표가 정해지면 밀착 구간의 제동력과 슬라이딩 구간의 제동력을 각각 해당 변형 선도를 적분하여 계산할 수가 있고 이들 결과를 서로 합하면 전체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에 대한 제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브러쉬 모델을 계산하는 마지막 순서는 슬라이딩이 시작하는 점의 위치를 먼저 계산을 하고 밀착 구간과 슬라이딩 구간의 적분식을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이들 구간별 적분값을 합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제동시 종슬립이 발생할 때 브리슬이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유주행에서는 브리슬이 지면의 수직으로 위치합니다. 그러나 제동이 시작되면 노면 접촉이 시작되는 밀착 구간의 시작점으로부터 단위 길이당 변형량이 점차적으로 선형으로 증가하고 따라서 제동력도 점차로 증가하게 됩니다. 노면의 뒤쪽에서 선형 변형에 의한 단위 길이당 제동력이 단위 길이당 마찰력과 동일한 크기까지 증가를 하면 더 이상 선형 변형이 불가능하므로 슬라이딩이 발생하는 비선형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브리슬의 변형이 줄어들면서 노면 접촉면 끝점에서 브리슬의 변형은 없어지고 원래 노면과 수직인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속 시 종슬립이 발생할 때 브리슬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주행에서는 지면 접촉면의 브리슬은 노면과 수직한 채로 타이어가 회전하게 됩니다. 노면 접촉이 시작되는 밀착 구간의 시작점으로부터 가속이 일어나게 되면 단위 길이당 변형량이 점차적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따라서 가속력도 점차로 증가합니다. 노면 접촉면의 뒷부분으로 가면서 선형 변형에 의한 단위 길이당 가속력이 단위 길이당 마찰력과 동일한 크기까지 증가를 하면 더 이상 선형 변형이 불가능하므로 슬라이딩이 발생하는 비선형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브리슬의 변형이 줄어들면서 노면 접촉면 끝점에서 브리슬의 변형은 없어지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제동 시 미소시간 델타 t의 시간 동안에 브리슬의 변형 형상과 속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소시간 델타 t 동안에 1번 위치의 브리슬이 2번 위치로 이동을 하였다면 휠센터의 이동거리는 Vx 델타 t이며 이 거리는 브리슬 끝, 즉 브리슬 헤드의 이동거리와 같습니다. 또한 미소시간 델타 t 동안에 브리슬 바닥, 즉 브리슬 베이스의 이동거리는 VR 델타 t이며 이는 A에서 X를 뺀 값 A-X와 같습니다. 여기서
VR은 제동시 각속도 오메가 브레이크에 동반경 R2를 곱한 것과 같고 이를 선형 회전 속도 혹은 영어로 리니어 스피드 오브 롤링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같은 미소시간 델타 t 동안에 브리슬의 종방향 변형량 u는 브리슬이 슬립 각도 VSX에 미소시간 델타 t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앞서 구한 식 A를 슬립 속도 VS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식 B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림의 VR 델타 T의 식을 미소시간 델타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식 C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속도는 양의 값을 갖고 변형량 U는 제동시에 축의 의무방향으로 발생합니다. 그림의 변형량 U와 관련된 식을 정리하면 식 D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 B와 식 C를 식 D에 대입을 하면 변형량 U를 X축에 대한 휠센터 속도와 선형 회전 속도의 함수로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실용종슬립 K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종슬립 KP는 식 F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 정의와 앞서 얻은 식 B를 이용하여 변형량 U를 실용종슬립 KP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의 변형량 U의 식 E를 슬립 속도의 식 B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변형량 U를 슬립 속도 VSX를 포함하는 식 G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식 G의 분자와 분모를 각각 VX로 나누고 앞서 정의한 실용종슬립 식 F를 이용하여 식 G를 정리를 하면 변형량 U를 실용종슬립 값 KP로 나타낸 식 H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론종슬립 K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종슬립 KT는 여기 있는 식 I식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 정의와 앞서 얻은 식 B를 이용하여 변형량 U를 이론종슬립 K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의 변형량 U의 식 E를 슬립 속도의 식 B를 이용하여 정리를 하면 변형량 U를 슬립 속도 VSX를 포함하는 식 J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정의한 이론 종슬립식 I를 식 J에 대입을 하게 되면 변형량 U를 이론 종슬립 값 KT로 나타낸 식 K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론 종슬립으로 변형량을 표현한 식은 이전 비디오 H53에서 설명한 횡슬립식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횡슬립의 탄젠트 알파가 이론 종슬립 KT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나올 종슬립의 브러쉬 모델의 이론식은 앞서 횡슬립 모델에서 유도한 식의 탄젠트 알파를 KT로 대체를 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론 종슬립 KT를 사용하여 종슬립의 브러쉬 모델을 유도하기로 합니다. 본격적인 브러쉬 모델의 도입이 앞서서 먼저 종슬립에 따른 제동력을 나타내기 위한 간단한 수학적 지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울기 카파 t를 갖는 직선의 식은 여기 그림과 같이 파란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직선이 거리 a만큼 x축 양어방향으로 이동을 하였다면 녹색 직선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직선이 마이너스 a만큼 x축의 의무방향으로 이동을 하였다면 빨간색의 직선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는 양의 값을 갖습니다. 직선의 식을 이용하여 노면접 정면에서 타이어 변형을 여기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녹색 화살표는 브리슬 헤드가 X축을 따라 변형한 길이를 나타냅니다. 녹색 선의 식이
종슬립 카파 T에 의한 선형 변형을 잘 나타낼 수가 있으므로 이 식을 사용하여 선형 구간을 모델링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양의 수를 나타냅니다. 비선형 구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이어의 수직 압력 분포를 수학식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면 접촉면의 수직 하중이 종축인 X축을 따라 포물선의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포물선의 일반식에 노면 접촉면의 끝점 A와 B 그리고 꼭지점 C의 좌표를 차례로 대입을 하면 여기 있는 세 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를 풀어서 CFG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Z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포물선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포물선은 각 브리슬에 걸리는 수직 힘을 의미합니다. 혹은 더 간단한 일반 포물선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면 접촉면의 끝점 A와 B 그리고 꼭지점 C의 좌표를 대입을 하면 여기 있는 세 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C1과 C2, C3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최종적으로 Z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포물선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는 이전에 얻은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리슬의 수직력 분포를 구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전체에 걸리는 힘을 FZ라고 하면 노면 접촉면 중앙에서 발생하는 단위 길이당 최대가 되는 수직력의 크기는 대부분의 타이어에서 4A분의 3FZ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 값을 D에 대입을 하고 Z에 QZ를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단위 길이당 하중 분포 함수 QZ를 포물선의 형태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꼭지점 C는 노면 접촉면의 좌표가 아니고 여기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면 접촉면의 중앙에서 발생을 하고 단위 길이당 최대가 되는 수직력을 나타냅니다. 브리슬 강성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자유주행에서 브리슬의 형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유주행에서는 브리슬은 전후 좌우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습니다. 제동시에 브리슬이 힘을 받게 되면 이론종슬립 KT가 발생을 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형이 됩니다. 브리슬은 원래 지면의 수직한 형상으로 있었으나 경사를 동반하여 그림의 녹색 브리슬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타이어 종방향으로 단위 길이당 브리슬의 변형 면적 UDX가 발생시키는 미소힘 DFX는 브리슬 강성이라고 부르는 비례상수 CPX를 통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브리슬 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구한 이론종슬립 카파 T에 의한 브리슬의 변형량을 나타내는 식 K를 식 M에 대입을 하고 노면 접촉면 전체의 길이에 대하여 적분을 하면 제동력 Fx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종강성의 정의로부터 타이어의 종강성은 브리슬 강성값 CPX와 노면 접촉면의 길이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브리슬 강성은 노면 접촉면을 직사각형으로 가정했을 때 종축상에서 노면 접촉면의 단위 길이당 브러쉬 강성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면 접촉면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녹색 직선은 종슬립 카파 T에 의한 선형 변형에 따른 제동력 분포를 나타내고 빨간색 포물선은 제동 시 타이어가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 제동력 분포를 나타내며 이는 곧 타이어의 수직력 분포 QZ에 마찰계수 뮤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제동 시 변형이 시작되는 노면 접촉면의 앞쪽에 위치한 녹색 구간에서는 타이어가 녹색 선을 따라 노면 접촉면 전체에서 직선으로 변형이 되지만 노면 접촉면 뒤쪽으로 가서 최대 제동력 분포와 같아지는 전부터는 수직력이 부족하여 슬라이딩이 발생을 하고 이후의 제동력 분포는 최대 제동력 분포 곡선을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브러쉬 모델을 사용하여
선형 구간인 밀착 구간의 제동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슬라이딩이 시작되는 X좌표를 XP라고 하면 종슬립 카파 T를 갖고 B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식은 녹색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식 K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슬의 제동력 QX는 종방향 축에 대한 노면 접촉 면적의 단위 길이당 제동력이며 식 N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소 제동력의 식으로부터 밀착 구간에서 발생하는 전체 제동력 Fx는 브리슬의 제동력 Qx를 XP에서 A까지 적분함으로써 식 O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딩 구간인 비선형 구간의 제동력을 구해보겠습니다. A, B, C점을 통과하는 포물선의 식은 앞서 구한 빨간 선을 나타내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슬의 제동력 QX는 종방향 축에 대한 노면 접촉 면적의 단위 길이당 제동력이며 수직력의 마찰 개수 μ를 곱한 값이므로 식 P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소 제동력의 식으로부터 슬라이딩 구간에서 발생하는 전체 제동력 Fx는 Qx를 -A에서 XP까지 적분함으로써 식 Q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딩 시작점의 X좌표인 XP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딩이 시작되는 점에서 선형 제동력 분포와 비선형 제동력 분포선은 서로 교차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차점의 X축 좌표 XP에서 단위 길이당 제동력 QX는 선형 제동력 값과 비선형 제동력 값 모두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앞에서 구한 밀착 구간의 식 K의 QX와 슬라이딩 구간의 식 P의 QX를 서로 같다고 놓으면 슬라이딩의 시작점 XP를 식 R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의 시작점 XP를 구하였으므로 적분을 하여 선형 구간의 제동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구한 선형 구간 제동력을 나타내는 식 5의 XP에 앞서 구한 식 R의 XP 값을 대입을 하여 적분을 하면 밀착 구간의 제동력 F 스티킹에 대한 식 S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선형 구간의 제동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슬라이딩의 시작점 XP를 이용을 하여 비선형 구간의 제동력식을 적분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구한 비선형 구간의 제동력을 나타내는 식 Q의 XP에 앞서 구한 식 R의 XP를 대입을 하여 적분을 하면 비선형 구간의 횡력인 F 슬라이딩에 대한 식 T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밀착 구간과 슬라이딩 구간의 제동력을 모두 구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전체 제동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제동력은 선형 구간인 밀착면의 제동력 F 스티킹과 비선형 구간인 슬라이딩 면의 제동력 F 슬라이딩을 합한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제동력은 식 S와 식 T를 합하여 정리하면 식 U와 같은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동력식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벡터 람다와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될 파라메타 시타 x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벡터 람다는 노면 접촉면의 종방향 길이 2a에 대한 노면 접촉면의 앞에서 슬라이딩 시작점까지의 거리의 b가 되겠습니다. a는 항상 양수이고 xp는 좌표값이기 때문에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람다가 제로이면 노면 접촉면 전체에서 슬라이딩이 일어난다는 의미이고 1이면 노면 접촉면에서 슬라이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람다를 사용하여 슬라이딩 시작점의 위치
XP를 식 W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파라메타 시타 X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시타 X는 여기 식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앞서 유도한 두 개의 식인 슬라이딩 시작점 XP에 대한 두 개의 식 R과 식 W를 서로 등치시키고 시타 X 값을 이용을 하면 식 X와 같이 간단한 람다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식 X에서 시타가 제로가 되면 노면접촉면 전체에서 슬라이딩이 일어난다는 의미이고, 이때 종슬립 카파 T 슬라이딩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시타 X가 종슬립 카파 T 슬라이딩의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파라메타 람다를 이용하여 앞서 구한 전체 제동력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구한 전체 제동력 F 토탈을 나타내는 식 U는 식 X의 람다와 시타 X를 사용하여 여기 식 Y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스 파제카의 책 타이어 앤드 비클 다이나믹스 3판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식 X와 식 Y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퀴즈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타이어 브러쉬 모델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브러쉬 모델을 구성하는 각각의 브리슬은 서로 같은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타이어 브러쉬 모델은 중간 끊김이었고 직사각형으로 가정한 노면 접촉 면적의 단위 길이를 갖는 브리슬의 연속체 모델입니다. 나눠진 각각의 브러쉬를 브리슬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체 브러쉬 중 해당 부분의 물리적 성질을 대표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이어 해석 모델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선회 시 노면 접촉면에서 앞부분은 선형적으로 직선을 따라 변하나 슬라이딩이 시작하는 전부터는 비선형적으로 변합니다. 브러쉬 모델 해석의 전체적인 순서는 브리슬의 변형 선도에 대한 식을 수립하고 종슬립에 따른 선형 구간의 제동식을 수립합니다. 이어서 브리슬의 수직 하중이 포물선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비선형 구간의 제동력식을 수립합니다. 다음에 슬라이딩 시작점을 계산하고 구간적분을 통하여 선형과 비선형 구간의 제동력을 합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번호 H52에서는 차량의 드리프트와 차량 쏠림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횡슬립각과 조향 휠 회전각 및 조향 휠 모멘트 간의 관계를 모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비디오 번호 H53에서는 타이어 브러쉬 모델로 횡슬립이 발생시키는 횡력과 변형 부근 모멘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바가 있고, 또한 이들과 관련된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모두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타이어 브러쉬 모델 3편으로 타이어의 종슬립과 횡슬립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조합 슬립의 경우에 대해서 타이어 브러쉬 모델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